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마인드셋 시간으로 철학적인 주제를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인생이란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삶을 보통 게임으로 많이 비유하는 이유는 희노애락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무언가 잘 안 풀려서 화나거나 짜증날 때도 있고요. 또 반대인 상황에서는 기쁘거나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는 게 게임이라는 가상세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과 인생의 큰 차이점은 바로 생존 여부라는 겁니다. 게임이라는 가상세계에서는 죽으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죽으면 또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즉, 무한 트라이. 트라이가 가능합니다. 계속적인 게임에서는 시도가 가능한 거죠. 될 때까지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임에서는 아무도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큰 차이점이죠. 인생이란 게임에는 생존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말 같지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도 괜찮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끝날 게임이라면 우리는 웃으면서 자유롭게 진심으로 오늘을 살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일을 하나씩 해보세요.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요. 오랫동안 미뤄온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 어차피 아무도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뜨겁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인생이란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결말을 모두 갖고 있기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될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을 붙잡는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이 있으니까 지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꽃이 피어있는 계절은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곧 시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 사시사철 같은 꽃이 피어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감탄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죠.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하루를 반짝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잃어버려서야 알게 되는 소중함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게 인생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내가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구나 하고 깨닫죠. 가까운 사람이 떠난 후에야 더 자주 말 걸어줄 걸, 더 안아줄 걸 후회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끝을 경험해야만 그 끝 이전의 순간들이 얼마나 갇혔는지를 깨닫는다 이거죠. 그래서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더 진하게 느끼게 해주는 렌즈 같은 게 될 수 있죠.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소중한 선물처럼 여겨야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겁니다. 언제까지 주어질지는 모르니까 더 소중해지는 거죠. 만약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더 따뜻한 말을 건네고 더 웃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끝을 모르는 사람은 무심하게 흘려보내지만 끝을 아는 사람은 오늘, 현재를 붙잡는다라는 거죠. 현재를 붙잡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죽음은 결국 우리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정리하면 끝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삶의 질감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죽음은 삶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삶을 더욱 진짜로 진한 향을 오히려 더 느끼게 해주는 깊은 원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임에는 수많은 점수판이 있죠. 게임에도 점수가 필요하죠. 성적, 몇 등 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지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 이런 숫자들은 마치 게임 속 점수판처럼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점수판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점수를 올려도 늘 부족하다라는 기분이 듭니다. 이 점수판이 내가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높은 순위, 더 높은 층수, 더 큰 평수의 집, 더 많은 돈, 계속 쫓게 되는 이유들이 그거죠.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진짜 점수판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내부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면 세상의 점수판은 흐릿해지고 내 안에 점수판만 또렷해질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했는가? 내가 하고 싶던 일을 용기 내어 해봤는가라는 질문들처럼 말이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남들이 매긴 점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게임의 승자일 겁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인정받으며 많은 돈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고 퇴사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순간 연봉 1억이라는 외부 점수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나는 내 삶을 즐겼는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가라는 내적인 부분, 내적인 점수판만 계속 맴돌고 남는다라는 거죠. 점수도 많이 못 얻은 상태죠. 외부 점수판에 신경을 썼으니까요. 반면에 큰 업적은 없지만 자녀와 매일 웃으며 살았던 부모, 자기 마음속 점수판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외부 점수판에 집착하면 늘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내 안의 점수판을 따르기 시작해보세요. 삶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맞추는 대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살아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자는 더 높은 점수를 얻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점수판을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점수판은 나만의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결국 내 인생의 점수판에서 많은 득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죠. 그리고 이런 비교는 불행을 불러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더 잘 나가네. 나는 왜 저만큼 못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등의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죽음을 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부자든 가네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간에 결국 종착역은 같은 엔딩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불안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낭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결국 인생이라는 게임에 들어온 입구는 모두 달라도 나가는 출구는 하나인 것을 잊지 말고 이런 의미를 정말 곰곰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엘버트 하버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인생의 모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어차피 아무도 살아서 못 나간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의미 있는 멋진 표현의 말인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제가 봤을 때 무게를 내려놓자라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자. 그러니까 무게를 내려놓는 허락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늘 해야 할 일과 돼야 할 모습이라는 이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투자자, 리스트가 끝이 없습니다. 이 문장은 그런 짐을 내려도 된다는 허락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최종 결말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니까 지금 이 순간 불안과 초조로 무거워질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한 발 물러서도 괜찮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실패도 결국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들 라이프의 이야기의 일부이다라는 겁니다. 실패는 흉터가 아니라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겁니다.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가 깊이 와닿는 건 완벽한 성공담이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선 흔적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실패를 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나중에는 결국 나의 이야기의 일부인 이런 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심각성도 지나고 나면 스토리일 뿐이니까 심각해지질 않길 바라봅니다. 세 번째 의미로는 지금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는 게 아닌가. 지금 현실을 더 선명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매우 단순해지죠.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고 중요한 사람에게 더 투자하고 작은 기쁨을 더 자주 누리게 되고 만끽하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은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 의미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울과도 같고 대답은 그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대답이 곧 정답이 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무도 살아서 못 나간다는 사실과 뉘앙스는 처음에 좀 쓸쓸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살아나가지 못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뭔가 강하면서 절망적이고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짜 살아갈 자유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남의 기준에 못 미쳐도 지금 당신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후회가 모여서 결국엔 그만이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의미 있게 받아들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들 하죠. 그만큼 죽음은 삶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입니다. 죽음은 나침반이다 이거죠. 항상 끝이 있다는 자각이 우선순위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흔히 두려움보다 공포, 절망, 그리고 두려움 이런 순으로 감정이 떠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끝을 의식하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끝없는 야근으로 승진을 따라가는 것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짧은 저녁 식사가 더 소중해지는 거죠. 죽음은 이처럼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죽음은 의미 없는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남의 시선에 매달리고 불필요한 비교로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두 끝난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런 걱정들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죽음은 우리에게 그 정도 일은 네가 소중한 삶을 쏟아볼 가치가 없어 라고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떠올린다고 해서 삶이 허무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현재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언젠가 여행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이라도 작은 산책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라고 하지 말고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한 통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나도 배우고 싶다 라고 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인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의 첫 페이지부터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나중에라는 이런 단어는 사라지고 지금 현재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침판과도 같다라는 것은 결국 현재에 집중하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자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나중에라는 단어를 앞으로는 빼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말 자신의 삶에 더 몰입할 수 있고 지금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 삶에서 낳는 건 무엇일까요? 재산도 직함도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회사에서 쌓은 직함, 남들이 박수 쳐주던 업적,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금방 사라지죠. 집과 돈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고 직함은 후배에게 넘어가고 명예도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애쓴 것들은 결국 우리 손을 떠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죠. 친구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은 참 따뜻했지라고 기억되는 말 한마디가 있죠. 가족들이 두고두고 꺼내는 아빠랑 같이 갔던 여행의 추억들. 동료가 회상하는 힘들 때 옆에서 손 내밀어준 그 장면. 이야기는 숫자보다 오래가고 물질보다 깊이 남는다는 거죠. 진한 향보다 오히려 더 진한 여운을 남길 겁니다. 내가 남긴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을 넘어서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하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수 있고요. 소소한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 평생 위로가 되고 나의 선택이 후세에게는 배움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내가 떠난 후에도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업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꼭 위대한 인물이어야만 이야기를 남기는 건 아니죠. 결국 나만의 스토리가 이야기인 거고 나만의 삶의 흔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머니의 소박한 된장찌개 한 끼,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평범한 사람의 삶도 특별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무엇이 모여서? 평범한 습관과 삶이 모여서죠. 평범한 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인생을 내가 감동할 만한 이야기로 써내려가는가일 겁니다. 돈이나 명예는 사라져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왕이면 그 기억과 스토리가 좋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인생이란 게임에선 아무도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 참, 심오한 말 같지만 따뜻한 말이기도 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는 큰 선물 같은 말이죠. 우리는 매일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뒤처지면 안 되고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늘 우리를 조여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떠올려 봅시다. 아무도 살아서 못 나가는 게임이라면 애초에 완벽한 승자는 없겠네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심각하게, 왜 그렇게 우리가 무겁게만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야 할까요?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삶은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남들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높은 산을 오르고 누군가는 평범한 길을 걷죠. 그러나 결국 모두 같은 엔딩을 향해 가니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그 길을 걸었는가, 내 곁에 누가 있었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그런 스토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점수를 내는 게임이 아니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임이다. 타이핑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거대한 서사가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아이와 함께 웃으며 놀던 작은 순간, 힘들 때 내민 따뜻한 손길, 좋아서 몰입했던 하루의 기록, 이런 소소한 장면들이 결국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모두 이 게임에서 언젠간 퇴장하죠.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냥 살아내는 거 말고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마시고요.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도 괜찮다라는